요 전개 부분 딱. 자, 파수꾼 나는 퇴장하고 금방 촌장이 오다 보니 덫의 길이가 치여 있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서 이 파수꾼 나가고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낸다. 촌장, 이거 내가 보낸 거냐? 네, 촌장님. 촌장이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원래는 네 편지만 안 했으면 나는 여기 올 이유도 없었고, 너의 편지가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너의 편지의 내용 자체도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불쾌감이거든? 이런 불쾌감을 반어법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야.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어적 표현이야.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문학에서, 문학만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아이러니라는 게 있는데, 아이러니는 반어를 의미하고 이 반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언어적 반어가 있고 또 하나는 상황적 반어. 그러니까 언어적 반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어법이야. 그래서 말을, 그러니까 겉표현과 속 의도를 반대로 하는 반어법. 여기는 일단은 언어적 반어가 되겠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상황적 반어라고 해서 상황적 아이러니라고도 하는데, 뭐냐면 어떤 하나의 대상이 있다고 하자, 주체가 있다고 하자. 그럼 주체가 동시에 양면성을 지닌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주체가 긍정적인 주체였는데 부정적인 주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뭐 하게 되는 거야? 독자들이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 두 행위 자체가 뭐야? 서로 반어적 상황인 거야. 그래서 독자들에게 상황적으로 긍정적인 주체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 아이러니 기법이라고 해요. 참고로 이 작품에서는 촌장이 하는 말에는 언어적 반어가 나타나고, 나중에 이 파수꾼 다가 처음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촌장에게 편지를 보내고 촌장과 갈등을 해.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촌장의 회유로 인해서 설득을 당해서 진실을 은폐하게 되는 존재가 돼. 그래서 진실을 밝히려던 존재가 진실을 은폐하는 존재로 반대로 바뀌어버릴 경우, 이것도 상황적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적 반어가 여기만이 아니라 최만식의 미스터 방이라는 소설에 보게 되면 그 미군 장교인 S 소위가 미스터 방에게 처음에는 뭐하지만 권력을 줘. 그래서 미스터 방의 출세 하게 되는데, 권력을 준 존재이자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스터 방을 몰락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이렇게 한 대상이 양면성을 지닐 때, 그래서 이 작품의 결말도 상황적 반어로 끝나는 작품, 최만식의 미스터 방처럼. 이 작품도 똑같이 그렇게 보면 돼. 그치? 그래서 상황적 반어라는 게 있다. 근데 여기서는 언어적 반어 먼저 제시해줬어.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게 진짜 의도지,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 읽어본 모양이다. 읽을 때는 없고 흰 구름뿐.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리 때 거짓이자 가공된 공품, 그리고 흰 구름뿐, 이게 진실. 이 사실을 누가? 편지 운반인이 읽어보고 뭐 한 거야?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그러면 운반인에 대한 인식이 뭐해? 촌장은 부정적인 거야. 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 거지? 물론 다 자기가 역할을 한 거야. 근데 관객들은 각각 다른 물로 받아들여야 돼.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내 탓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거다. 촌장이 파수꾼 다에게 도끼나 망치를 들고 온다는 이야기는 뭐냐? 바로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고 들고 오는 이 물건들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죽게 할 수 있다.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도끼와 망치 왜 들고 와요? 망루를 부수려고 그러겠지. 그 성난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단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을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자, 이리 때를 주의하는 팻말도 마찬가지야. 여기에는 이리가 있습니다라는 뭐야? 어떤 거짓된 명분. 그것만 잘 지켜준다면, 네가 진실을 밝히지 않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거짓만 같이 유지해준다면 난 너와 딸기와 함께 따라가겠다. 뭘까? 이득이지, 이득. 그래서 팻말 및 딸기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어떤 거짓을 우리가 유지했을 때,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뭐 하게 되는 거야? 결과에 따른 걸 뭐 하게 되는 거? 우리 부정한 이득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회유책이 되고, 권력에 저항하지 않을 때 또는 권력에 순응할 때 오게 되는 부정한 이득 또는 달콤한 유혹. 상징하는 딸기. 네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딸기를 줄 수 있어. 이 얘기죠. 촌장님이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이미 파수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기지 않아. 시인을 해. 문제는 뭐야? 그럼 파수꾼 다를 설득만 하면 되는 거야지.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난 알고 있지.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결정. 거짓말 마신 촌장님, 일생을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이리때가 몰려온다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더 좋아요? 자, 지금 여기서 파수꾼 다 의 근거, 어떤 근거?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 두 가지지. 파수꾼들이 뭐하고 있어? 이 황량한 황야에서 망루 위에서 평생을 쓸쓸하게 보낸다. 그들의 삶. 진실만 밝힌다면 더 이상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 마을 사람들. 더 이상 이들은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파수꾼들이 살고 있는 쓸쓸한 삶, 마을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공포, 이것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촌장, 토론 잘하는 사람이야. 상대가 제시한 근거를 따박따박 공략하는 게 토론이거든. 자, 보자. 얘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고 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자, 촌장의 근거. 바로 거짓이지만, 가공되었지만 이리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자, 보자. 일단 마을 사람들 얘기부터 할게. 일단 마을.
마을에 뭐가 있어? 안전이 있다. 안전. 마을은 지금 안전한 상태이다. 아무도 물리지 않았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때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난 그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세 가지지. 마을의 안전과 단결과 질서를 위해서 뭐 한 거야? 이리때를 존재하게 해야 돼. 넌 그게 뭔지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거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 미안해. 수천 개 쓸모없는 덫을 보살피고 양칠복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수 없어. 파수꾼들. 그들은 뭐 한 거야?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전체를 위한, 다수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촌장은 강요하고 있는 거지. 즉, 살신성인이라는 명분 아래. 당신이 희생하세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안전과 단결과 질서를 위해서 희생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라고 희생자를 확정해버린 거야. 좋은 명목으로는 살신성인한다. 자신이 희생해가지고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대로 뭐하고 있는 거야? 파수꾼들의 삶과 마을 사람들의 삶에 대해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안전하고 단결하고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야? 파수꾼들의 쓸쓸한 삶? 아니야. 그것은 살신성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난 내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내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자, 이제부터 촌장의 말하기 방식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책임 떠넘기기 전략. 촌장의 말하기 방식. 네가 만약 진실을 밝히게 되면 너는 이 마을의 안전도, 단결도, 질서도 모두 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네가 진실을 밝히게 되면 파수꾼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살신성인의 삶도 네가 망가뜨리게 되는 거야. 네 책임이야 라고 책임 떠넘기를 하면서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 물론 앞에서 공포심을 주는 것도 있었지만. 자, 계속 가보자. 저 파수꾼은 일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될 것이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진다.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지 않겠지? 책임 떠넘기기 방법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파수꾼들을 설득, 회유하고 있지. 자, 정리하기에 소지 상징적 의미 6가지 벽표쳐야 돼. 벽표쳐서 이리때가 상징하는 건 가공의 존재, 가공적 공포이자 거짓, 지배 이념, 공포, 정치의 수단. 그리고 흰 구름은 이리때의 실체이자 진실이면서 원래 평화로운 상황을 의미하지. 그리고 막루나 양철북은 초반에 나와 있었어. 막루 양철북은 바로 민중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통제하기 위한 권력 수단이었다. 딸기는 일종의 회유책이자 특권 또는 부정한 대가 또는 독재 권력이 누리는 실리를 상징하는 딸기. 그리고 팻말은 거짓 명분이고 명분 대 신뢰를 되찾아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도 똑같아. 막루라든지 양철북처럼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수단. 그럴 때 지금 이 작품은 뭐하고 있는 거야? 이 작품은 한 마을의 얘기를 통해서 70년대 국가 정치가 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갔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커다란 사건을 하나의 작은 이야기로 비유해서 표현했다고 그랬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알레고리라고 한다. 알레고리. 알레고리가 뭐냐면 한 덩어리에 큰 커다란 은유라는 뜻이야. 커다란 은유. 작품 전체 이야기가 그 당시 전체 정치 상황을 그대로 1대1로 비유하고 있어.
부분이 A는 B다라는 은유가 아니야.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야라는 커다란 은유. 바로 이거 알레고리 기법이라고 해. 알겠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야. 이 전체적으로 뭐 하고 있다? 당시 정치 상황을 비유하고 있다. 알레고리라는 걸 기억해. 그리고 파수꾼 가도 마찬가지고 특히 나가 뭐야? 권력의 하수인이고 마을 사람들 일단 춘장이가 한번 속았어. 이때 나타났다 공패에 떨어. 나중에 파수꾼 다도 결국 진실 은폐 또 속아서 돌아가.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은 그런 공포에 떨고 권력에게 속아 넘어가는 무지한 민중을 상징하는 모든 퍼즐 다 풀고 계속 이어가보자. 이리 때 거짓 존재단 두 인물의 생각. 촌장은 그들의 희생은 고귀한 거야. 그리고 이리 때는 마을의 단결을 유도하고 질서를 만들어줘. 이게 근거였지. 그런데 파수꾼은 뭐라고 생각해? 파수꾼들의 삶이 쓸쓸하다. 마을 사람들이 헛된 두려움에 떨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뭐하고 있는 거야? 대립을 하고 있는 거야.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이때가 존재해야 돼. 자, 넘어가서 라브. 제가 왜 헛된 짓을 해요? 헛된 짓의 의미가 뭐야? 마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 그들의 삶을 헛되게 만드는 일,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을은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평화로운 상황이라는 걸.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막루에 올라가서 진실을 외치겠어요. 파수꾼 다가 막루에 올라가서 진실을 외치겠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잠시 후에 파수꾼단은 막루에 올라가서 진실을 은폐해.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 촌장이 뭐라고? 잠시 동안 굳은 표정으로 침묵. 촌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파수꾼 다와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자꾸 지금 위기에 몰리거나 하고 상대방의 논리에 당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흥분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어. 이때 촌장은 일단 나쁜 사람이라고 겉으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나쁘게 봐야 돼. 어떻게 보는 거야? 이 사람은 경험이 많고 교활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회유하고 설득했던 경험이 많아. 절대 흥분하지 않아. 그리고 교활한 거야. 그래서 뭐 한 거야? 겉으로 절대 흥분하지 않지. 침착하게 되는 거야. 사실 우습기도 해. 이럴 때 그게 뭐냐? 잊지도 않은 걸 황야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엔 가시울타리 둘렀다. 망우도 세웠고 양치얼국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 떨기도 한다.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그래도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이것은 촌장이 뭐하고 있는 거야? 파수꾼 다에게 거짓 반성. 거짓으로 반성하는 척. 역시 의도는 뭐야? 상대를 회유하기 위해서.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막루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그래, 외치마. 거짓말. 일단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래, 알았어. 진실 밝힐게. 이제 됐어요. 다행이에요. 촌장이 혼잣말처럼. 그러나 잘 될까? 흰구름 허공했던 그것만으로 마을이 잘 유지가 될까?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다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지. 뭐하기 위해서 흰구름보다는 이리떼가 이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더 필요한 것이야. 흰구름은 평화로운 상황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본색을 드러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평화로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질서가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거든. 실제로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야만이 사람들은 되게 나약한 존재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미사일을 쏜다, 핵 개발을 한다. 그러면 걔네들이 만든 게 핵미사일이네. 핵미사일이 떨어지게 되면 뭐 어떤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고, 옛날에 뭐 일본에 떨어졌던 그런 원폭을 통해서 원폭 피해가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또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은 어떡하지? 막 불안해 떨어. 그럴 때마다 국가가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키겠습니다. 한마디 해주면 국민은 뭐하게 돼 있어? 공포의 상황에서 국가 권력에 기대거나, 그치? 그들 의심하지 않고 일단 뭐하게 되는 거야? 그래, 국가 너희들 믿을게. 좀 우리 좀 지켜줘.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자신의 권력이 탄탄하게 유지되는 도구지. 그런 식으로 계속 뭐하고 있어? 파수꾼단을 거짓말과 거짓 반성을 통해서 설득하고 회유하는 중이야. 뭘 망설이죠? 아니야, 아무것도. 나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사람들은 망루를 부순 다음에 속은 것에 더 화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 몰라. 아니 꼭 그럴 거야.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이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이런 끔찍한 결과가 생기게 돼 있어. 내가 죽는 끔찍한 결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끔찍한 결과가 누구로 인해서 파수꾼단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 의해 가지고 벌어지게 된 살인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말하기. 어떤 부담? 심적 부담이야. 그러니까 너의 그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살인을 당하게 된다.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보렴. 이제 그 끔찍함도 강조해. 도끼에 찍히고 망치로 얻어맞는 내 모습을. 살은 찢기고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야. 끔찍해.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라고 말하면서 뭐야? 두려움을 느끼게 해가지고 상대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떼를 만들었는지 그걸 충분히 설명해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할 거야. 근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구름이라고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내가 본 그 흰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꼭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현재 상황을 뭐하기 위해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이것도 있어. 뭐냐면 이것을 당장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내일로 미루는 과정을 통해서 뭐하고 있는 것? 이 파수꾼다가 진실을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계략. 당장 오늘 말할 필요도 없단다. 아니요, 그렇지만 오늘 외치고 싶어요. 그것 봐. 넌 내가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상대의 의도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왜곡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왜곡해? 파수꾼 나는 진실만 밝히고 싶은 게 끝이야. 근데 춘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너는 진실을 밝히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끔찍하게 죽는 걸 보고 싶은 거야 라고 상대에게 마찬가지 부담을 주는 말하기를 통해서 모든 춘장의 말은 전부 다 뭐야? 회유, 설득. 진실을 밝혀서는 안 된다. 이리떼가 존재해야 된다.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그 흰구를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내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달을 껴안으며. 상대를 위로하는 척, 거짓 위로하는 모습, 여기서 마찬가지 위선적 행동이 나타나고, 이때 이 촌장의 어떤 그 위선을 더 강조하는 기법 중 하나가 뭐냐면, 촌장이 파수꾼들을 껴안으면서 관계자의 고개를 들으면서 교활한 웃음을 한번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교활한 촌장에게 파수꾼다가 지금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어. 안 되는데. 파수꾼 다가 저렇게 진실을 숨겨서는 안 되는데, 또는 촌장 저렇게 교활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가지고 11번 문제 잠깐 가보자. 미음의 상황이야.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리를 껴안는 촌장의 표정을 의미심장한 미소로 지도록 만들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촌장의 이런 표리부동하고 유선적 면모가 잘 드러나게 되겠지.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구름이라고 외칠 테니. 마찬가지야.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했지. 꼭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정말?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라고 거짓 약속. 그때 꼭 약속하시는 거죠? 뭐 한 거야? 촌장의 회유에 넘어간 파수꾼다. 뭐 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오늘 진실을 밝히지 않게 되었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을 어떤 행위로 다시 변질이 되냐면 진실 은폐로 이어지게 돼 있어.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 막내 올라가야 돼. 뭐라고 말해야 돼? 오늘 말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럼 내일 말하려면 적어도 오늘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없어요. 흰구름 없어요. 이럴 때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돼. 이 말은 그럼 무슨 얘기야? 진실을 은폐하게 된 거야. 그 말을 한 이후에 얘는 뭐 하게 돼? 내일은 그런 말할 기회도 없고 이미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 거야? 다시 한번 촌장의 말대로 이럴 때가 존재하는 사실에 더욱더 단단해졌을 뿐. 그래서 결국 지금 이 파수꾼 단은 촌장의 회유에 넘어간 순간부터 뭐 하게 된 거냐? 단순히 진실을 밝힐 기회를 오늘에서 내일로 미루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된 게 아니라 아예 진실을 은폐하는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는 것이지. 자, 정리하기 위해서 갈등 구조. 갈등의 원인은 이리 때에 관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 밝히지 말아야 된다. 수많은 설득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 회유에 넘어갔어. 그럼 뭐가? 갈등이 해소된 거야. 그래서 결국 뭐 하게 돼? 촌장을 위해서 파수꾼 다가 거짓말을 하게 돼. 그리고 촌장 어떤 사람이야?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권력자. 일단 작품 표면적으로는 마을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알레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뭐야? 70년대 국가 권력자가 되겠지. 이때가 존재한다는 거짓말로 공부심을 조장하여 권력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뭐야? 이게 70년대 국가 상황이야. 그리고 마을이 국가야. 촌장이 권력자야. 파수꾼이 그런 존재야. 그럼 이래는 뭘까? 이때 우리 그 당시 국민들 공포로 몰아갔던 북한이죠, 북한.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가공은 아니지만 실제 존재하는 존재인데 필요 이상으로 북한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포적인 존재로 몰아가는 것이지. 그들의 또 뭐 전쟁 준비라든가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전에 80년대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
그 칼기가 대한항공기거든. 대한항공기가 어떤 비행기였냐면 858기인데 858편인데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 지역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건설 붐이 일어나가지고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이 지어준 집은 정말 튼튼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설사에 있는 그 직원들이 그 건설자들이 사우디 중동 지역으로 파견돼가지고 거기에서 집을 지어주고 건축물을 지어주고 외화를 벌어와서 그 사람들이 드디어 가족들 만나러 귀국하는 비행기였어. 중동 지방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비행기가 직접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경유 노선이 있었거든. 그래서 또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사우디에서 그 노동자들 말고 2명의 일본인이 탑승을 했어. 남자 1명, 여자 1명. 그러니까 그 좀 노년의 남자 1명과 젊은 여자 1명. 그랬을 때 얘들은 아버지와 딸로 일본인 이름으로, 일본 여권으로 탑승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중간에 경유지에서 내렸어. 그리고 경유지에서 다시 이륙을 한 그 비행기는 한국으로 오기 전에 공중에서 폭발이 됐어. 이 사람들이 그 공항 검색대 걸리지 않는 라디오 내부에 만드는 특수 폭탄을 비행기 그 왜 보면 이렇게 문 여는 데 있지? 여기에 그 짐을 놓고 그 경유지에서 내릴 때 그 짐을 안 갖고 내린 거야. 놔둔 거야. 그리고 이게 시한폭탄 작동을 해서 공중에서 폭파가 되고 전원 사망을 하게 된 사건.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경유지에 있는 그 뭐 싱가포르인가 어디겠지? 그 두 사람을 체포를 했어. 체포한 현장에서 그 가지고 있던 그 자살용 독약으로 그 남성은 자살에 성공을 했고 여자는 자살에 성공하지 못해서 잡았어. 잡아서 살려서 결국은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뭐 검문도 신문도 했고 막 한 과정 속에서 김현희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고 마유미라는 가명으로 일본 사람이 되어서 비행기 탔지만 그 사람은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었더라. 그래서 정말 뭐 한간에 장난 아니지 그때 그 사건이. 정말 그 김현희라고 지금 살아계셔. 이걸 가지고 북한이 우리의 근로자들을 폭탄을 이용해서 공중 폭파시켜서 죽였어라는 사건에 대해 가지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 근데 한간에서 이것도 약간은 좀 지금 진실 확인이 안 된 거야. 그냥 이런 썰이 나온 적이 있었어. 뭐냐면 하도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거 북한이 시킨 게 아니라 우리 국가 권력이 그 당시 대통령이 어떤 그 권력에 대해서 부정한 권력이다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이리띠를 만든 게 아닌가라고 일부 의심을 한 사람이 생길 정도였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국가 권력이 의심을 갖기 시작한 정도로 많이 이제는 성숙해져 버려서 그 전전 대통령 당시 나는 안 하길 바래. 설마 국가가 그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지. 자, 그리고 파수꾼 다 특징. 새로 파견된 파수꾼이야. 이리때 진실을 밝히려고 했지만 결국은 촌장이 꽤 넘어갔잖아. 파수꾼 다의 상징적 의미 되게 중요해. 파수꾼 다 상징적 의미. 자, 지식인인데 어떤 지식인이냐? 독재 권력에 저항하여 진실을 밝히려 하지만 결국 지배자의 회유에 굴복하고 마는 지식인이 돼버려. 그치? 그래서 이런 지식인의 모습을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야? 많이 발견하게 되겠지. 그럴 때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때 이 파수꾼 다 같은 지식인이 그런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실패하고 독재 권력의 회유에 넘어가서 그런 부끄러운 지식인이잖아. 그치? 이런 부끄러운 지식인의 모습을 잘 그린 시하나가 있어. 이게 김수영이라는 그 눈을 쓰고 폭포를 쓰고 풀을 썼던 김수영 시인이 있어. 현실참여 시인. 어느 날 복음을 나오면서 시 제목 들어본 적 있어? 어느 날 복음을 나오면서 안 들어봤어? 어딘가 실려 있어. 나중에 이 시합 공부할 거야. 여기에서 본질적인 것,
진짜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것을 비판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있는 지식인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시거든. 이 고궁이 그 음탕한 고궁 이렇게 나와. 이게 뭐냐면 원래는 우리의 옛날 궁인데 상징적으로 지금의 부정한 권력을 상징하는 고궁이야. 그런 고궁에 음탕을 비판하지 못하고 그들의 부정을 비판하지 못하고 뭘 비판하느냐? 내가 먹고 있는 돼지국밥에 비계만 섞여 있다고 그 식당 주인을 욕하고, 이제 그런 또 공무원이라든가 정치 권력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발쟁이에 욕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시 어느 날 공을 나오면서 나중에 이 내용과 여기 있는 파수꾼과의 태도를 연결지어 볼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문학 선생님들이 욕심이 많을수록 뭔가 국어나 문학에 대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얘들아 문학이 하는 이런 역할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의미가 되게 커라고 하는 자부심이 큰 분일수록 이런 식으로 다른 작품과 연관지어 가지고 문제를 풍부하게 출제하는 노력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2학년 때 만나게 될 문학 선생님이 만약에 그런 스타일의 선생님이시면 이런 작품들도 같이 보게 되면 되게 문학에 대한 되게 이 외연이 넓어지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수능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70년대 정치 상황이야. 70년대 그 무엇보다도 교육 정책이 있어서 민족 주체성 교육 이걸 해도 돼. 안보 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실시되면서 애들에게 국사 교육, 물리 교육, 안보 교육, 반공 교육을 강조하는 거야. 특히 국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드러내는 건 좋았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윤리나 안보 교육, 반공 교육 쪽에서 뭐 하게 된 거야? 반공. 원래 이게 이승만 때는 멸공이었어, 멸공. 그러다가 승공. 그러다가 반공으로 많이 그래도 좀 나아진 거거든. 왜냐면 공산당을 멸하자, 공산당을 이기자, 공산당을 반대한다. 반공이라는 말이 지금 거의 쓰이지 않지. 처음 들어봤어 혹시? 들어본 적은 이제 반공, 공산당을 반대한대요. 이게 70년대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지, 반공. 그래서 막 6월 되면 호국보훈의 달 막 그 포스터 그리오라고 그래요. 어떤 애들이 상 받냐면 막 그 북한에 있는 막 김일성, 김정일 애들 막 쥐새끼를 그리고 막 도깨비를 그리고 악마를 그리고 걔네들 막 때려잡는 거 막 이런 거 그리면 그때 상 받아. 70년대. 그러다가 90년대 이후부터는 통일 분위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떤 포스터가 상을 받았냐면 통일에 대한 이야기, 한반도가 모두 무궁화를 물드는 이런 그림 그리면 또 마찬가지 상 받아. 옛날에는 뭐였냐면 이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되 어떤 가공의 어떤 그 공포의 대상으로 설정되면서 그런 내용이 상당히 주목이 되었다는 거지. 그게 어디에? 이 작품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 했으며 비판할 경우에 처벌을 받기도 했다. 처벌이 뭐였을까? 지식에 대한 처벌. 그치?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운반인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운반인이 파수꾼 다의 편지를 촌장에게 전해주는 과정에서 편지를 읽어보고 수달 떨었잖아. 나중에 이 운반인 처벌합시다 이런 말 나오거든. 어쨌든 운반인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떠벌렸다는 얘기는 얘도 그런 지식이 되고 싶었던 것이었지. 진실을 알리려고. 근데 처벌을 받게 돼. 뭐 할 경우에? 비판하는 거야. 자, 그리고 하강. 구성 단계가 어때?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해서 쭉 올라가다가 툭 하고 떨어지지. 근데 시곡은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5단 구성이면서 가운데가 높아지다가 여기서 이렇게 또 완만하게 되는 거야. 이등변 생각하면 돼. 절정이 어디였어? 설득하는 부분이 설득하는 부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는 거야. 하강했다는 얘기는 뭐 됐기 때문에 이미 회유됐기 때문에 하강이 되는 것이죠. 파수꾼 나가 돌아온다. 또 허치였습니다. 당연히 허치지 없는데 1위가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헛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 헛된 기대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기득권을 유지하는 모습. 요즘에도 이런 거 있나? 찾아봐야 되겠네.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간첩 신고하면 얼마 주고 간첩 선을 신고하면 얼마 주고. 물론 있긴 있었겠지. 물론 영화나 웹툰이나 은밀하게 위대하게처럼 김수영 같은 간첩이 넘어와가지고 그치? 동네 바보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옛날에 진짜 막 그런 게 있어. 막 경찰서라든가 동네 전봇대 벽보에 보게 되면 이렇게 네모돼가지고 113 간첩 신고 포상금 3천만 원, 간첩 선 신고 포상금 1억 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뭐해? 우와 3천만 원 1억 원이라는 그 큰 돈. 3천만 원은 집을 산 돈이었어 옛날에. 왜 음판에 보면 정봉이가 주택권을 사 모으는 취미에서 어느 날 하나 딱 긁은 게 주택권이 당첨되거든. 그게 그때 1,000만 원이었거든. 88년도에 1,000만 원으로 집을 사던 시대에 뭐 하게 된 거야? 30만 원 준대, 5천만 원 준대, 1억 원 준대.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뭐 하게 돼? 와 저거 잡으면, 저거 발견하면 그럼 그 사람들 뭐해? 의심되는 사람만 보이면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신고하는 거야. 산에 가서 선글라스 끼고 등산복 입고 등산모자 쓰고 뭔가 산을 헤매고 있으면 무조건 신고받아. 누구 경찰 출동에 잡혀가. 단순하게 그 사람을 간첩을 잡았다 안 잡았다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지금 온통 관심과 어디로 쏠려 있는 거야? 간첩이라는 그런 공포의 대상을 잡는 데 쏠려 있는 그런 의도, 이 권력 위주라고 그러지. 심지어는 군에 갔을 때도 그런 얘기 들었어. 군 생활하면서 간첩을 잡으면 1기급 특진하거나 그냥 집에 간다. 특진 제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군대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알아? 집에 오는 거야. 조기 제대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뭐 하는 거야? 휴전선 같은 데 근무하면서, 해안초소경비 근무하면서 제발 간첩 나타나라. 내가 쏴주마.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시키지에 대한 의심은 없어. 그냥 간첩만 나타나라요. 이리만 나타나라. 내가 이리만 잡으면, 특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권력이 아부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지. 있다고 믿는 거야. 있다고 믿고 잡아서 뭐 하고 싶은 거야? 침잡하고 싶은 거야. 그치?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수꾼단을 가리키며 그앤 지금 몹시 아픕니다. 그러니까 파수꾼 다가 나에게 얘기를 좀 했겠지. 뭐라고? 근데 파수꾼님 일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일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안철복을 두드린 건 뭐였어? 사람들이 무서운 건 뭐였어? 라고 나는 파수꾼단의 말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럴 때 그걸 뭐라고? 아프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통장에 열이 있는 것 같군요. 다가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촌장이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 이 병이 뭐였어? 열이 나는 병이 아니라 촌장이 판단하기에는 바로 진실을 밝히게 되는 의지. 즉 뭔가 부정한 권력에 뭐 해보려는, 저항해보려는 어떤 젊은 듣기 정도로 판단하는 거야. 지금들 갖고 있는. 결국은 회유돼서 결국은 뭐 하겠지만 순응하겠지만. 그러면 또 뭐로 봐야 되냐면 이때 파수꾼 다가 한때는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회유당하고, 쉽게 말하면 한때 그런 진실을 밝히려는 어떤 젊은 열정과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것이 식어버린 상황이잖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 중에 또 하나가 더 있어. 김광규의 시 제목 너무 예뻐. 희미한 옛사랑이 그림자. 이 시가 어떤 시냐면 대학
동기들이 만난 거야. 중년이 되어서. 그들 만나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 얼마 벌어? 애들은 뭐 얼마나 컸어? 동참을 한 거야. 술 먹어. 그러면서 이들이 술 취해서 거리 걷고 있는데 거기가 대학로 마흔에 걸렸어. 옛날 우리는 이곳에서 4.19 때 정치를 이야기하고 민주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했던 그런 젊은 시절 우리는 이미 이렇게 늙어서 뭐하고 있구나. 새 달력을 선물로 받고 달력을 끼고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한때는 뭐 했었는데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때 그 열정을 여기서 누구는 촌장은 그때 그만한테 답변은 병이겠지요라고 표현한 것이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으면 점점 뭐하게 돼 있다? 그런 모습이 사라지게 돼 있다.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줘야 되는 건데 얘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것 좀 빨리 나아주렴. 고마워요. 그때 나가 관객석 쪽을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마을 사람들이죠. 자 보자 여기서 관객석 쪽을 돌아다 보면서 뭐해? 마을 사람들이죠. 정말 중요한 거 첫 번째 이거예요. 시국의 특성상 등장인물의 제한이거든. 아까 얘기한다 그랬지. 등장인물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마을 사람들을 무대에 등장시키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연극의 등장인물의 제한. 이라는 시국의 한계를 뭐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극중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누구를? 관객들을. 뭐하고자 한다? 등장인물의 제한을 뛰어넘으려고 한다. 오른쪽에 정리하기 봐봐. 바에서 할 수 있는 시국의 특성. 관객들을 마을 사람으로 설정하여 극중에 끌어들이는 것. 시국은 무대 상위를 전제로 하는 갈래이고 대규모 군중 장면을 보여주기 어렵다. 따라서 관객을 등장인물로 끌어들임으로써 시국의 제약을 뭐하고 있다? 극복하고 있다. 있지.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아까 여기도 왜 우리 숨은 의도가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 1인 다역인데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처럼 여기도 하나 생각해봐야 돼. 뭘까? 관객을 좀 끌어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등장인물의 제약만 뛰어넘을까? 하나가 더 있어. 뭘 것 같아? 관객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그동안 촌장이 위해서 속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잖아. 공포심을 느꼈던 사람들이었잖아. 무지한 민중이 된 거잖아. 그러면서 관객들의 성찰을 유도해. 우리가 지금 이런 정치 권력에 의해서 속고 있진 않을까? 라고 연극을 보고 있는 관객들을 극 속으로 끌어들여와서 그들을 몰입시키는 거야. 성찰을 유도하는 장치. 어서 오십시오, 시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편지를 공개한 식량 공간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자기거든. 이럴 때인지 아니면 핑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를 통해서 들어봅시다. 또 오늘 여기까지 할게.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 우리 하강 나머지 부분과 대단한 마무리를 지을 거야. 그러면서 한 번 더 이 작품 전체적인 어떤 구조와 상징적 의미를 우리 나중에 뒤에 있는 학습점을 통해서 정리할 거야.